네, 이번에는 아까 확인했었던 미싱 밸류를 한번 처리를 해볼 건데, 자, 잠깐 다시 살펴보면 저희가 아까 info 명령을 사용해서, 네, 여기 있죠. 이 관측치의 개수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보통 다 1000건인데 얘만 916건이다. 그래서 age 컬럼에 84건의 미싱 밸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제 info 펑션 말고도 그 미싱 밸류를 찾는 펑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싱 밸류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미싱 밸류, 한국말로는 결측치,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NA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요. NA, NAN으로도 쓰이고 널 값이라고도 쓰여요. 뭐 이게 파이썬 말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다 모두 미싱 밸류를 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친숙하게 하시는 게 좋고, 자, 저희가 미싱 밸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쓸 펑션은 물어보는 거예요. is NA, NA니 아니냐 물어보는 거고, 여기다 빈 괄호를 친 후에 출력을 해주시면 그 불리안으로 나와요. 이게 불리안이라는 용어가 또 좀 낯서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불리안 이렇게 쓰고 yes or no, true or false 이렇게 나타나는 예 아니오로 나오는 이런 데이터 타입을 불리안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불리안 형태이고, 미싱 밸류이면 true 아니면 false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true가 하나 있죠. 첫 번째 라인의 age 컬럼. 저희가 아까 헤드로 확인했을 때 이미 이 부분을 봤었어요. 여기서 age의 첫 번째 라인이 NaN, 미싱 밸류다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첫 라인, 그 다음에 10개의 컬럼을 다 true and false로 확인을 해야 되냐? 당연히 아니죠. 이런 식으로 미싱 밸류로 확인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썸머리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뭘 쓸 거냐면 sum을 쓸 거예요. sum. 더하는 건데, 이것도 파이썬의 기본 파이썬 이제 pandas 데이터 프레임에 붙어 있는 기본 펑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여기다가 제가 sum을 해서 빈 괄호를 쳐주면 이 각각의 컬럼 기준으로 컬럼별 sum 값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는 사이트에 머문 시간의 sum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age의 sum이 나올 거고, area income의 sum이 나올 거예요. 해볼게요. 텍스트 부분은 이렇게 딱 완전히 뭉탱이가 돼서 좀 의미가 없어지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다 썸이 돼서 나오는데, 자, 이걸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 sum 펑션을 이 뒤에다가 붙여서 쓸 겁니다. sum. 자, 파이썬 이렇게 닷 계속 이어가지고 점을 찍어가면서 펑션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필요할 경우에는 이 앞에 괄호를 쳐서 하는 이런 펑션도 앞에다 붙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지금 불리한 포맷인데 숫자가 아니라 true and false인데 sum을 쓰면은 이게 뭐 어떻게 더해지나요? 파이썬은 이런 불리한 형태를 자동으로 숫자로 치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alse는 0으로 처리가 되고 true는 1로 처리가 됩니다. 즉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만약에 미싱 밸류 하나도 없으면 다 false겠죠. 그러면 다 0이 되는 거고, 이 sum 값은 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미싱 밸류가 있어서 true가 뭐 10개 있다. 그러면 1이 10개가 있는 게 되고 sum을 하면 10이 나오고요.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정확하게 age 컬럼에 84개의 미싱 밸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isNa랑 sum을 쓰시면 각 컬럼별로 몇 개의 미싱 밸류가 있는지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몇 개의 미싱 밸류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총 몇 건 중에 몇 건이 미싱 밸류인지 그 비율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나누기 총 라인수 1000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볼 수 있습니다. 0.084면 약 8.4%의 미싱 밸류가 있다. 자, 이거를 지금은 제가 이걸 1000라인인 걸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 번 봤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헷갈리거나 하시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랭스 데이터를 써주시면 이 총 라인 수를 이걸 호출해 주거든요. 한번 따로 불러볼까요? 랭스 데이터 하면 데이터가 총 몇 라인인지를 보여줘요. 1000. 그래서 내가 이게 몇 라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나 뭐 혹은 불확실할 때 혹은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사실 훨씬 더 클리어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미싱 밸류가 얼마나인지를 살펴보았고, 이 미싱 밸류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이걸 처리를 해줘야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싱 밸류를 처리하는 걸 impute 한다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impute missing value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싱 밸류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사실 좀 다양해요. 첫 번째는 일단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 그 라인이나 컬럼을 제거해 버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추정치를 채워 넣는 방법, 임퓨트 해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미싱 밸류 그 자체로 보존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미싱 밸류가 있으면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걸 데이터를 소화를 못합니다.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그 미싱 밸류가 있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오류를 내고, 오류를 내지 않는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그 미싱 밸류를 그냥 미싱 밸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 내에서 미싱 밸류를 임퓨트 해주는 그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미싱 밸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돌아간다? 그거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딱 들어가야 될 값에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빵꾸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리니어 리그레션에 우리가 변수가 3개 딱딱딱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하나가 갑자기 값이 안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일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미싱 밸류를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지만 저는 가급적 직접 미싱 밸류를 좀 처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어떤 데이터니 어떤 컬럼이냐에 따라서 처리해줘야 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알지 못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 좀 더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는 개개인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직접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미싱 밸류 자체를 제거하는, 라인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번째 라인에 미싱 밸류가 있죠. 그러면 이 줄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 84개의 미싱 밸류가 있으니까 이 1000개의 라인 중에 84개의 라인이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 미싱 밸류가 없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어요. 자, 펑션 이름은 drop NA예요. NA를 드랍해준다. drop NA 하고 그냥 빈 괄호 쳐주시면 이 미싱 밸류가 있는 라인이 쭉 다 사라지거든요. 자, 없어졌죠, 바로. 그리고 총 916개의 라인만 남았습니다. 84개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미싱 밸류를 처리해 줄 수 있는데, 데이터를 다시 호출해 보시면 여기 미싱 밸류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drop NA를 해줬을 때 이 출력되는 데이터에는 빠져 있지만 이 데이터라는 오브젝트 자체가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를 해주시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 이퀄에서 어사인을 새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 안에 파라미터로 inplace라는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죠. 이 새로 출력되는 이 내용으로 이 데이터라는 오브젝트를 대체해버리는, 여기다 true라고 값을 넣어주시면 이걸 이제 실행하면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건데, 저희는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미싱 밸류를 빼버릴 수는 없고, 일단 첫 번째 그 라인을 없애는 방법은 isNA를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컬럼 자체를 없애는 방법인데, 컬럼은 저희가 드랍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하면 된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드랍하고 여기다가 age,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죠? axis 1. 왜냐하면 이 drop이라는 펑션은 이 age라는 이름을 row 인덱스에서 찾기 때문에 axis 1을 지정해줘서 이 컬럼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age가 아예 빠져버리죠. 근데 자, 지금 둘 다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없앴을 때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면 에이지 컬럼 하나가 빠졌는데 이 줄을 다 지워버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트에서 보낸 시간, 에리어 인컴, 인터넷 유시지, 뭐 지역이라던가 성별, 이러한 인포메이션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84건이 뭐 1000건 중에 8%니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20-30%의 미싱 밸류가 있는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날려버린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84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게 20% 30%가 돼버리면
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날려버리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컬럼을 없앤다? 컬럼을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이 에이지 컬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본 결과 에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컬럼을 대뜸 드랍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중요한 데이터 인포메이션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드랍을 시키는 것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냐? 어떤 값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input 한다고 하고, 여기서 명령어는 보통 fill, na를 많이 쓰는데 대체해줄 수 있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특정한 숫자를 딱 찍어서 뭐 0, 뭐 1 이런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냥 input 해버릴 수도 있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평균을 넣는 거예요. min 혹은 median을 넣어서 대체를 해주는 거고, 좀 더 복잡하게는 뭐 R에서 쓰는 mice라는 알고리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KNN을 써가지고 좀 더 비슷한 그럴싸한 값을 어떻게든 찾아서 집어넣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균을 쓰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간단해요. 간단하고 성능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스나 KNN을 쓰는 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때도 있지만, 특히나 KNN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막상 해봤더니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많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상. 그래서 미싱 밸류를 임퓨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민 혹은 미디언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민이랑 미디언을 하는 방법도 좀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남자일 경우에 민, 여자일 경우에 민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다른 숫자를 임퓨테이션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오늘 말고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데이터를 가졌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민이랑 미디언으로 대체를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그걸 구해야겠죠. 민이랑 미디언을 데이터 에이지 하고 그냥 민 쓰면 민이 나와요. 평균은 36. 다음에 데이터 에이지하고 미디언 하면 미디언 값이 나오고요. 혹시 민이랑 미디언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균이에요. 모든 값을 다 더하고 거기에 이제 총 개수를 나눈 그게 이제 민이고, 미디언 같은 경우는 정확히 가운데 있는 지점을 세는 거예요. 즉 저희가 디스트 플러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SNS 디스트 플랫 데이터 에이지. 자, 이렇게 하면 자 낮은 숫자부터 높은 숫자까지 이렇게 쭉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있잖아요. 줄을 세워놓고 지금 1000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1000건 중에 500번째 되는 애가 어디에 속하냐를 딱 찾는 거예요. 그렇게 세어봤더니 35라는 값이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녀석의 값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민이랑은 조금 다르죠. 미디언이 왜 필요한가? 가끔씩 저희가 이 데이터 분포가 오른쪽으로 쭉 너무 길거나 혹은 왼쪽으로 쭉 너무 길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끔씩 아웃라이어가 말도 안 되는 뭐 200, 300 같은 아웃라이어가 있거나 하면 미는 그 아웃라이어나 이런 극단값에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미디언을 써주는 게 더 나은 평균 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 플레이어, 운동선수들의 연봉의 평균을 계산한다고 할 때 대부분 99%의 운동선수들이 특정한 범위 안에 샐러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딱 1%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른 운동선수들보다 뭐 10배 혹은 100배 많은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를 민으로 계산을 하면 다 더해서 그 총 개수를 나눠줘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 일부 스타 플레이어 때문에 이 전체 연봉 그 평균 자체가 좀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디언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쭉 세워놓고 중간을 딱 잡으면 이 극단값이 있어도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디언을 써주는 게 좋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미니랑 미디언 차이 자체가 별로 없죠. 그리고 이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조금 있으나 이게 심하지 않은 수준이라서 여기서는 그냥 민을 써가지고 계산을 필을 해볼게요. 자, 36.12인데 나이에 소수점을 쓰는 건 좀 그러니까 36 이런 식으로 인풋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NaN에서 36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 값을 이 펑션 자체를 붙여 넣어도 똑같이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점이 들어가서 좀 이상한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소수점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엑셀에서의 펑션과 같은데 라운드를 써주시면 돼요. 라운드 해놓고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반올림이 됩니다. 3.4를 해볼까요? 3.4를 하면 3이 나와야겠죠. 3.8을 하면 4가 나오고요. 자, 만약에 어떤 소수점 민을 여기다 집어넣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라운드를 해주면 36이 나올 거예요. 자, 원하는 값이 나왔죠. 근데 뭐 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김에 좀 더 추가적인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소수점 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하고 싶다, 둘째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이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뒤에 콤마를 붙여주시고 원하는 만큼의 숫자를 써주시면 그만큼의 소수점이 나옵니다. 2를 써주면 36.13이 나와요. 그쵸? 딱 두 자리까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저희는 지금 나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없애가지고 36으로 만들어주고 요 값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36으로 인풋이 될 겁니다. 자, 잘 들어갔죠? 그런데 이것도 데이터를 그냥 불러보시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NA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데이터라고 해서 어사인을 해주겠습니다. 아니면 인플레이스 true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제 age가 더 이상 미싱 밸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또 해볼게요. data.isNA 아까 했던 거 똑같이 sum에서 컬럼별로 계산을 해보면 0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인풋 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임퓨테이션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아까 2단계에서 8.4%의 미싱 밸류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싱 밸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70%, 80%가 미싱 밸류다. 그러면 저희가 가진 데이터는 전체의 20%밖에 없는데 그 20%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민이랑 미디언을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그 값으로 나머지 뭐 80%를 채워 넣는다.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사실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너무 적은 숫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민이나 미디언을 구해서 나머지 숫자를 채워 넣는다? 그런 건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미싱 밸류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컬럼 자체를 드랍을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 값을 진짜 꼭 지켜야 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임퓨트를 해주던가 뭐 그 컬럼을 지킬 방법을 찾겠지만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 임퓨트 해주지 말고 그냥 드랍을 해버리세요. 이런 식으로요. 에이지 컬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 기준은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보통 70, 80%면은 뭐 당연히 드랍을 하는 게 낫고 50%가 넘어가면 이제 슬슬 고민을 해보는 시점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혹은 데이터에 따라서 20, 30%만 넘어가도 이거를 임퓨트 할까 드랍을 할까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혹은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기준점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컬럼을 진짜 꼭 지켜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가끔은 미싱 밸류라는 그 정보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어떤 특정 고객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기의 정보를 숨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경우에는 뭔가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대출 심사 같은 걸 할 때 미싱 밸류가 있으니까 이 컬럼을 드롭하거나 이 사람을 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정보를 내지 않았네, 이 부분이 결측치가 있네, 이거 자체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숫자, 그러니까 인티저나 플로팅 같은 숫자 컬럼으로는 더 이상 가져갈 수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텍스트 컬럼으로 바꾸는 거예요. 카테고리처럼. 그래서 이 만약에 에이지 컬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미싱 밸류 지키겠다 하면은 하나의 밸류는 미싱 밸류라는 그 텍스트로 딱 지켜내는 거고 두 번째 컬럼은 뭐 10에서 30, 에이지가 이제 10에서 30 구간이다. 30에서 50 구간이다. 50에서 70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빈을 만들어 놔가지고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죠.
미싱 밸류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50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 시켜서 이 데이터를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걸 또 다룰 건데 여기서는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싱 밸류는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는 민으로 여기서 대체하는 걸로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